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회는 없지만 우리의 터줏대감 왕언니. 안녕하세요. 선우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어카운팅 조이스 구입니다. 자, 조이너스 케어와 K10을 맡고 있는 최은숙이고요. 오늘도 역시 사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진행하고 사회를 한다는 게 저한테 어떤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하면서 제가 똑똑해지고 있어요. 힘든 역할이야. 아니 그죠? 너무 똑똑해지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데 더 똑똑해지면 언니 어디 고마워. 가려고. 언니 진짜 고마워. 아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가 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으니까 이게 쏙쏙 들어와서 어떠냐 하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을 걸. 여기 앉지 말아야 돼. 왜? 여기 앉으면 더 맹해 보여. 이 자리가 안 좋아. 아니야. 맞아. 토픽도 그런 게 있어. 맞아. 메디케어 얘기가 나온다 정신이 없어. 그래. 아니 저 준 천재가 지난번에 한 소리를 뭐라고? 그러잖아 언니. 별이 막 보이지, 별. 그게 그거였던가. 그 얘기 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난 어떻겠어? 그러니까 결론이 내가 요번 메디케어 거를 딱 보면서 결론이 난 좋은 어드바이저를 찾는 게 수예요. 회계사도 마찬가지야. 맞아. 그러니까 모든 전문 분야를 그냥 찾는 게 수야.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뉴이티를 바꿨어요. 이제 이거 약간 사자 느낌이 난다라는 느낌을 이 머니돈나를 진행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이스구를 통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그쪽 회사에서 너 혹시 무슨 협박받아서 바꾸는 거냐? 뭐 이런 거를 그렇지 않다는 걸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협박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냐? 왜냐하면 이제 페널티를 내면서 바꾸는 거니까 그런 게 네,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많은 경우에 실제로 헷가닥 넘어가서 이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검증하는 절차가 생긴 거지. 원래 그렇잖아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뭔가 사건이 생기면 그 후에 바꾸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지. 러스도 많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머니돈나를 보고 내가 이거 깨우쳤어요, 고쳤어요 이러는 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10년간 보험을 벗는데 해약하고 6,400불을 받았대요. 얼마를 하는데? 그건 몰라 언니.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유를 알았어요. 라고 쓴 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언니. 근데 적어도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 그래서 머니돈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똑똑해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앞으로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머니돈나를 보고 해약을 하신 게 아니라 해약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일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만들어 왔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텍스 신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4월 달인데?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4월 달에 신고하시는 텍스가 12월 31일, 그 전에 12월 31일까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정리하시라고 저희가 바로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요,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이런 페이지를 회계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이스구가 저한테 이걸 띵 내밉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라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내? 또 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사인을 하면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자리 리펀드와 빚, 네가 얼마를 더 내야 돼 하는 칸이 어느 쪽이냐, 가로가 쳐져 있느냐
그냥 왜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가로는 마이너스를 냈다는 거고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일단 조회수가 제대로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이티 바꾸니까 조회수가 너 협박했냐? 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회수 구하고 한번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40이라고 부르는 얘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줄줄이 딸려 있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쵸. 그걸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걸 보신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4월 15일 세금 신고를 하고 나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우리가 1040 폼을 커버를 하잖아요. 네. 이거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걸 거예요. 다른 어디 데서? 가서도 이거를 배울 수 없는 걸 거예요. 언니 혹시 저기 유튜브 찾으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한국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을 거 제가 100% 장담하고 그리고 이 1040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ACA 보험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1040 뭐 있어요. 뭐 아니면 또 워커스컴 같은 거 할 때 뭐 묻고 또 여러 가지 텍스 보험 때문에 뭐 플래닝 할 때도 묻고 하잖아요. 그런데 1040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고 거기에 뭐 조그만 걸 좀 뭐 어저스 그로스 인컴 이건 더군다나 모르고 거기에다가 M자가 더 붙으면 뭐죠? 그러면 더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몇 번 들으시면 정말 일생일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들었다고 서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맞아. 2번 들었다. 왜냐면 처음 듣는 건데 태어나서 그럼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이 템폴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개인 텍스. 그죠? 네, 개인 텍스를 신고하는 전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40는 무엇이냐? 1040은 individual tax return이에요. 개인 개인 텍스 텍스 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얘를 1040이라고 부르냐? 번호야, 그냥요. 정부에서 부여한 번호죠. IRS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텍스 코드랑 보통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 이제 요거가 텍스 코드가 뭐냐면 그게 IRS가 정한 법이에요, 법. 텍스 법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CPA 오피스 가면 참 멋있는 그 책들이 참 우리 저 변호사 사무실 가면 있는 것처럼 쫙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고. 안에 들었어? 그래갖고 그거가 이제 옛날에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막 해놓은 그쵸, 것처럼 그쵸. 그걸 다 쫙 묶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다 해놨는데 요새는 그게 이제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그런 같은. 식으로 법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폼 넘버가 그 텍스 코드랑 연결되는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는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 어떤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미국은 거기에 전부 번호를 붙여놓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거를 서류라고. 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1040는 실제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서 그렇지. 라고 부를 수 있는 서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1040이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 써 있잖아요. 1040. 1040. 그렇죠. 네, 자, 1040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40을 아마 띄워주실 테고 이거는 IRS 웹사이트에 가면은 모든 폼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봐서 보가지고 내가 하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읽을 수가 없는데. 하실 수 그러니까 뭐냐면 뭐야. 내가 1040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면 1040 거기 가면 IRS에서 요새는 뭐 간단한 거는 뭐 그런 어떤 그 온라인 링크 버전. 온라인 버전도 있고 뭐 또 이 폼들은 다 있어요 들어가면. 신작가 배 PD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제 눈이 동그래지고 있어, 배 PD. 저요? 그러면서. 근데
요거가 그러면 CPA들이 하는 거 뭐예요? 이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해서 그러면 CPA 사무실 가면 이거 다 넣어서 그냥 뭐 쫙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쫙 돌리는 거가 어느 부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많아지면은 매뉴얼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마다 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걸 잘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걸 잘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foreign asset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집이 있거나 회사가 있거나 한국에 스탁이 있거나 한국에서 렌털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에 있다가 저희한테 오는 손님 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아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폼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할 필요가 없잖아. 미국 CPA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라니. 그렇지.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예 그것만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고 보통 로컬 있는 CPA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스테이트, 여기 주위의 스테이트에서 오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너 가져가. 내가 배워서 하기에는 too much. 이렇게 되는 바빠 거지. 죽겠는. 바쁜데 얼마를 너한테 찰지를 하겠으면 그렇지. 너밖에 손님이 없는데 그걸 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그렇지, 조이스한테 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있는 피스가 분명히 있고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플래닝을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없는 거가 이렇게 스페셜 케이스들을 내가 무슨 폼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묶어놔야 되는 거지. 묶어서 이제 이걸 같이 더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2페이지만 필요해요. 첫 번째 1040가 이제 페이지가 딱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제 2페이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우리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맨 처음에 있잖아. 무슨 뜻입니까? 파일링 스테이터스는 당신이 텍스 보고를 하는데 싱글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separately 따로 해요. 텍스 보고를 결혼을 했는데 둘의 이름을 각각 한다는 뜻인가? 결혼을 했지만 텍스는 각자 각자. 따로따로. 텍스는 각자. 텍스를 딱 각자 따로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서로의 라이빌리티를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에 건강도 서로 체크를 하겠지만 이것도 체크를 얘기를 해봐야 돼. 체크를 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서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너 빚이 있어? 아니면 IRS에 텍스 보고를 제대로 했어? 같이 이름을 확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와요. 두 사람이 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그때는 우리 separately 했고 그 전에는 난 책임 없어 하지만 같이 와. 이제 메리 조인트로 하면 노리스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난 이거 완전히 내 와이프나 허스번하고는 separately 하고 싶어요. 상관없다. 이제 그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은 결혼할 때는 우리도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했고 뭐 그런 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렇지. 그렇잖아. 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껄끄러운 얘기는 그냥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냥 directly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너 혹시 세금 IRS에 안 낸 거 있어? 빚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보고 제대로 했어? 그리고 이제 빚이 있어?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알고 같이 시작하는 게 하나라도 살아야 되는 거야. 서로 fair 하잖아. 미리 자수하는 게 제일 상식이지. 나 빚이 있으면 나 이렇게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는 꼭 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빚이 있는데 너 갚아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것도 갚아주나요? 이렇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나요? 우리 이거 let's set it straight. 사랑하고 돈하고 별로 상관없어. 아니 무슨 사랑한다고 뭘 다 갚아주고 자식. 난 이래서 조이스를 좋아해. 아니 여러분 흥분하고 있어. 각자 자기 잘못은 자기가 해결하고 각자 자기가 해결할 건 자기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그렇죠, 그죠. 와. 그럼 다른 빚은 IRS 빚 아니고 다른 모든 빚은? 빚에 대해서 디스클로즈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내가 갚아줘야 돼? No.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IRS에 빚이 있냐고 이 법적으로는 뿐만이 아니지 저기 않아? 등록금 빚 이런 거는 그것도 얘기하지. 아니 하긴 하지만 내가 갚아주지 않아도 되지. 나한테 책임이 오지 책임 않지. 그런 거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 봐. 그런 게 오진 않아요. 내가 사인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IRS에 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스튜던트 론이 있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런 거가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결혼했는데 파일링을 separately 하면 student loan interest 같은 거 혹은 그런 거가 디덕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separately 하면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잖아. 결혼하기도 전에 제 인컴은 한 이거고 나 인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separately 하면 내가 내 예를 들어 내 와이프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적게 버니까 와이프랑 나랑 separately 텍스 보고 하고 나는 그 student loan은 forgive benefit 받고 받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MF married separate를 했을 때 안 되는 거 또 있어요. 오바마 케어가 안 돼요. 그렇죠. 패밀리를 했을 때 이게 married joint로 해야만 오바마 케어를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서 그 서브시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 와우. 그러니까 married filing separately 해서 텍스를 세이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그럼 생각을 왜 해서. 세퍼레이트? 빚 때문에 순전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히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은 처음부터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yours 싶어요. is yours, mine is min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Head of household는 뭐야? 이거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혼자인데 싱글인데 디펜던트가 있는 거지. 그럴 경우에. 아, 그러니까 싱글 맘이나 싱글 댄인데 그런데 내가 자녀가 있다. Dependent. 이럴 때 이걸 한다. 나는 이게 그냥 가장을 표현하는 건 줄 알았어. 가장. 가장 같은 우리가- 말이 아니 가장인데 부부가 살아도 한 아, 사람은 그건 가장일 안 수 되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거봐 우리가 텐포리 하기 잘했죠? 잘했어. 나도 몰랐네. 나 잘했어. 가장인 줄 알았어. qualifying widower가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신 해, 그 다음 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파잉이 붙는구나. 그러면 세금이 좀 절감되나?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그 두 해는 그러니까 married joint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지. 거겠지. 그러니까 혜택을 좀 주는 거지. 언니 세금 좀 안다? 그렇지. 아무래도 둘이 편먹었네 오늘? 나 공부했잖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파일링 스테러스를 정하게 되면 파일링 스테러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스탠더드 디덕션 어마운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정해지진 않아? 세율은 Not 아니고. yet. 디덕션이 정해진다. 그것도 공제되는 거. 스탠더드 디덕션 우리 저번에 뭐라 했지? 한국말로? 기초 기초 공제. 공제. 기초 공제 금액이 정해지는 거.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your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에 들어가죠. 이름을 쓰는 거고,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를 쓰는 거예요. Question. 이 이름 쓸 때요. 네.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쓰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정상이지. 그게 recommend 하는데 네. 점점 저희는 practice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 분들이 예를 들어서 Driver license? 은숙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은숙을 first name을 은을 쓰고 middle name을 S를 쓰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SOK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게 middle 여기 보면은 middle initial을 쓰라고 Right. 하잖아. Yeah. EUN 하고 S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이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기록이 잘못 보고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first name을 그게 따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숙같이 붙였으면 괜찮은데 그걸 따로 쓰면 스페이스라고 그냥 그걸 다 first name으로 넣어요.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 나도 이제 미숙이니까 그냥 나는 평소에는 모든 이름을 그냥 미숙 다 붙였었어요. 뭐 미 떨어뜨리고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렇게 안 썼단 말이야. 소셜 시큐리티는 MEE 스페이스 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쓴 거는 다 죄다가 다 미숙선은 이렇게 쓴 거지. 근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좀 어려움이나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겠느냐. 그 보통 이제 모든 서류를 어플라이 할 때 alias라고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쓴 이름들을 다 그걸 넣어. 다 오케이. 그래서 딱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저는 보지 못했고 근데 이제 오케이. 이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가능하면 소셜 시큐리티에 있는 너 네임을
그대로 쓰는 게 좋은데 소셜 시큐리티 네임을 다 스펠 아웃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it's less confusing. 그러니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이름을 쓰면 괜찮겠지. 그치. 나중에 그걸 디스클로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뭐 오늘은 ME 스페이스하고 쑥, 내일은 또 ME 붙여서 쑥. 그다음에 또 오늘은 ME하고 스페이스하고 initial S. 이거 안 된다. You're gonna have to remember all those things. On top of it, 그냥 내 last name이 maiden name 또 you know what I mean? 그치.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어려운 축에 끼지도 않아요. 아, 정말 안 어려운데? 안 어려워. 안 뭐가 어려운데 어려워? 헷갈려. 너무 헷갈려. 너무 많은 거. 너무. 스페니쉬 이름 봤어? 그렇지. 인디안 이름. 스페니쉬 이름 4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거기에 대시로 또 붙어있는 이름들이 있어. 그냥 last name이 2개니까. 라스네임이 2개니까. 내 생각에 이름은 저기 뭐야 러시아 뭐 이런 애들이 제일 그건 스펠이 길어서 그런 거지. 맞아. 스펠이 길어서 그런 그런가? 게 아니고 이름이 띄어쓰기가 굉장히 많은 이름이 한국 이름은 어디 끼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 그렇지. 사적 끊고 빨리 나가세요. 언니. 오케이, 그러면 주소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일렉션 하네.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뭐야? 왜 여기 나 있어 오늘 이거는? 처음 봤어. 이거 돈 내게 도네이션 하긴 도네이션 하라고? 안 해도 안 혼나지? 안 혼나. 언니도 처음 봤지? 아니 가끔 보긴 봤는데. 조이스 낸 거 할 때 이거 한 적 있어? 없어. 알았어. 아니 뭘 자꾸 달래? 그러지 않아도 돈을 지금 엄청 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알았어. 그런 다음에 Foreign country name이 무슨 뜻이야? 왜 여기 있지? Foreign country name이? 주소가 Foreign address를 쓸 때, 외국 어드레스를 쓸 때 그 나라의 이름을 쓰란 뜻이구나. 그렇지. 왜? 그러면 어떤 경우에 foreign country에 있으면 그 주소를 쓰면서 미국 텍스를 보고 하게 돼? 여기 살다가 가신 분들. 여기 살다가 가셨는데 그랬는데 2022년이네 이제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어.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그럴 경우에 오케이. non-resident는 아직 아니고 그렇게 될 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몇 년 전부터 생긴 요거예요. 그 standard deduction 바로 위에 라인에 at any time during 2021 did you receive, sell, 그죠? exchange or otherwise dispose of any financial interest in any virtual currency.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처음에 나오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가 봐. 그리고 넣을 데가 없었던지 뭐 whatever. 진짜?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 있다 없다가 이게 저기 스페셜리 계산하는 데가 없는 거지 사실은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걸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코인이라고 흔한 말로 하는 거잖아. 뭐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는 virtual 거. currency지.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손해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안 팔았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 여기를 이제 다 읽어보면 뭐냐면 받은 게 있어요, 판 게 있어요, exchange 뭐랑 바꾼 게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소유권, 소유권. 없애버린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액티비티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스트러스니까 거기에 어떤 지분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지. 지분이. 그러면 이자라는 말이 지금 왜 비트코인 코인에 이자라는 말이 붙나 했더니 이자가 아니고 지분이 있냐. 거기 와 비트코인 주주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모든 이렇게 뭔가 사고 파는 액티비티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에 뭐 ETF를 갖고 있다. 비트코인에 뭐 뮤추얼 펀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예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주식 아니야? 아니야. virtual currency라고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리포트를 보는데 거기 써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ETF나 뮤추얼 펀드라 그러면 뮤추얼 펀드 컴퍼니여서 그냥 1099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것과 다르게 이런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요새는 여기서도 1099B 같이럼 그런 브로커즈 펌이 이슈하는 것처럼 이슈를 해주는 데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아직도 안 해줘. I see.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IRS는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알아야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디덕션이 나왔잖아. 여기에 누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 이제 20살, 21살 됐어. 근데 뭐 학교도 다니는데 돈 조금 벌었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싱글이라고 하겠지. 파일링 스테터스를.
그러고 여기에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여기에 yes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디펜던트로 클레임합니다. 내가 그렇지. 21살인데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your spouse as a dependent. Someone can claim.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을 누가 디펜던트라고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몇 살까지 디펜던트야? 인슈런스는 근데 26인데. 26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맨날 대학교, 좀- 대학원 뭐 요 다니는 나이에서 디펜던트로 자기가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펜던트로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자기가 그렇지. 세금 신고를 네, 하면서도 그렇지.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싱글로 이제 자기가 텍스 보고를 따로 하는 사람은 나 인컴이 없어. 그럼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인컴이 좀 있어서 보고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컴 보고 하려고. 뭐 리펀드가 발생하거나 이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요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대학을 보내줘 얘를. 우리 학비를 다 내잖아. 그러면 학비에서 1098을 보내주잖아, 그죠? 그러면 학비 낸 것에 대해서 그럼 부모가 그걸 다 클레임하는 거지. 얘는 클레임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얘는 자기가 번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혹시 리펀드가 발생하면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함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ge blindness, you, 뭐 있지? were born before January 2nd, 1957.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50 이게 맨날 바뀌겠죠. 나이가 57년이 뭐 21년도에 57년이 몇 세야? 65세. 65세가 되면 디덕션 어마운트가 늘어가. 더해줘.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마크를 하는 거예요. 예. 블라인드니스 유 이렇게 돼. 블라인드도 돈 더 줘. 더 줘.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덕션을 더 줘. 스파우스도 마찬가지. 와. 이거 날짜 되게 잘 해줘야 돼.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블라인드가 아니라도 표시하려는 거야? 아니지. 블라인드만 표시하려는 거야. 그렇지. 블라인드가 그 뭐냐. 눈이 안 보이는 장님. 분, 눈이 안 보이는 보이시는 거. 분들만 표시하려는 거야. 그렇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표시하란 말이야? 늘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해놓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디펜던트일 거 아니야. 그렇지. 누구랑 같이 그렇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 왜 그 위에 거는 안 읽었어? 뭐? 스탠다드 디덕션에 그 디펜던트 네모 그 다음에 your spouse가 디펜던트냐 네모 밑에 스파우스 spouse 아이템 itemize 아이템 on separate on a separate return or you are a dual status alien.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적용되는 분이 별로 없어. 그래도 뭐야? 스파우스가 요건 이제 요 말대로 그대로 하면 스파우스가 텍스 보고를 따로 해요. 그리고 아이러마이즈를 해요. 그러면 나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5만 불밖에 안 벌어. 근데 나 아이러마이즈 해갖고 사실은 3만 불을 뺄 수 있어. 못 뺀다는 얘기지. 스파우스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아이러마이즈 할 수 있어. 스탠다드 디덕션을 테이크할 수가 없다고.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married separate로 파일링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굉장히 복잡하다. 이건 혼자 못 하겠다. 결혼을 하는 이상은 못 하겠다. 맨 위에 칸 여기서 막혔어. 이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텍스 시즌에 회계사한테 이런 거 물어봤다가 혼나잖아. 갖고 오세요.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아. 맞지. 근데 아직도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이미 그렇지.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걸 포기하셨을 거라고. 아 근데 우리 보셔야 어려운 돼. 거 하지 말고 간단한 것만 안 하자. 돼. 안 돼? 알고 싶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다 이미 가야 여기까지 돼. 보시면 쟤네 무슨 말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의 여왕이. 뭐 주소 이름 쓰는 거는 다 뭐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파일링 스테터스 텍스를 신고할 때 내가 그냥 싱글 혼자 사는 사람으로 하느냐 결혼한 사람으로 하느냐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 내가 텍스를 세금 신고할 때 와이프 따로 나 따로 하느냐 아니면 둘이 합쳐서 컴바인해서. 하느냐. 합쳐서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따로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 하는 경우에 만약에 특별히 신혼부부인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이 IRS에 빚이 있다면 따로 하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도대체 뭐냐? 저는 가장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고 싱글 데디, 싱글 맘 with 혼자 사시는데 디펜던트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여기에다가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qualifying widow라는 칸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지 그 다음 해에는 표시를 하시면 텍스를 감면받는 혜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디덕션이 많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 주소는 다 끝났고요. 상불 도네이션 하시고 싶으면 yes, 안 하고 싶으면 no. 네. 그리고 참 희한한 게 yes, no가 아니라 가만 보시면요. you 하고 spouse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당신이 할래요? 아니면 당신 배우자가 네. 할래요? 더 받으려고. yes, no answer가 아니야. 아무 표시도 하지 마세요. 아무. 그 다음에가 이제 코인. 우리가 말하는 전자화폐라고 얘기하나? 가상화폐. 가상화폐. 자꾸 벌추얼 이러니까 가상화폐라고 말하는 코인을 가지신 분들이 변화가 있었느냐, 샀냐, 팔았냐, 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이거야말로 yes, no 대답입니다. 그리고 자, 디덕션을 하는데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거는 기초 공제예요.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그 안에서 이만큼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줄게 라는 스탠다드 기본 공제가 있어요. 그 공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26살보다 어린데 부모님이 내 등록금을 내주시고 그래서 나를 디펜던트로 신고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한 게 지금 그 스탠다드 디덕션의 마지막 세 번째 네모 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막혔잖아. 그렇지? 그 조이스가 다시 한번 설명해줘. 그러니까 거기서는 스파우스 뭘 체크하는 거냐면 이건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텍스를 보고할 때 그 이제 회계사분한테 가지고 가시면 알아서 이걸 다 물어보고 모르는 분이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다 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스파우스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텍스 리턴을 따로 하고 거기서 아이러마이즈를 하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레마이즈와 스탠다드 디덕션이 뭔지를 이해해야지만 이 질문에 그렇지.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러마이즈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많은지가 더 나가기 전에 질문해도 돼요? 네. 그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할 때 자녀가 아니래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도 돼요. 그런 경우도 다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되죠. 근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일 때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 진짜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면 되는 내가 거야? 서포트를 내가 부양을 하니까 50% 이상 부양을 하고. 50% 이상.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관련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이야. 그런 분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인데 내가 부양가족으로 하면 내가 그분의 생활비를 주는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은 자식한테 받는 용돈도 수입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여기 같이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이 오바마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65세가 넘으셨는데도 그런 분들은 꼼짝없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컴이 없으시다면. 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님이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냐 아니냐로만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내가 부양으로 넣느냐 마느냐는 부모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책임지시면서 부모님이 가지신 그 의료보험이 메디케이드가 아니신 분들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에 자녀가 없어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월 2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1월 2일 1957년. 내가 이제 그 정보가 넣었는데 이거를 갖다 1월 1일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블라인드 되신 분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는 거야? 태어나신 When you born. 태어나시고 그러면 이게 복잡하니까 되게 중요해. 날짜가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회계사분들이 달라고 하잖아.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하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electronically filing이 더 이상 안 돼요. 진짜? 아이디가 있어도 주에서 주는 그 driver's license가 driver's license든지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는 있어도 되고. 근데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paper filing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driver's license로 왜 그런 것까지 달래요 하는데 그게 필요가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driver's license에 있는 생년월일을 쓰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그 있잖아 음료 호적상 음료? 너무했다. 그거 주시는데 그건 안 돼. 아니 생일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양력, 음력, 진짜 태어난 날. 그러니까 여기 아니야? 언니 저는 그 세대는 아니야. 그 다음에 가족이 세는 날이 그래. 이렇게 있어요. 적어도 2개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3년을 나이가 줄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생일도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누구 생일인지 모르는 날에 돼 있어요. What? 3년이 나이가 어린데 생일도 자기 생일이 아닌 날에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서류에나 그대로 써야 돼요. 운전면허도 그 서류대로 해요. 그래서 학교가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 입학 통지서가 안 오는 거야. 왜냐면 3살이 어리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간 거예요. 나 왜 입학 통지서 안 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제가 몇 살인지 다 알잖아. 교장 선생님도 얘가 몇 살인지 아는 거야. 진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냥 학교에서 받아줬어. 그래서 학교를 5살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최연소 무슨 대학교 입학 그러면서 막 대자보가 붙었어. 실제로는 그럼 8살에 가신 거네? 실제로는 8살에 갔죠. 호적상으로 그러니까. 5살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케이스들이 정부에서는 있어. 최연소도 아니네. 아니죠. 당연히 기록은 아닌데 최연소야. 기록에 최연소 대자보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3살이나 친구들보다 어리니까. 그렇지. 호적상으로는. 그런데 거기다가 생일도 달라. 그런데 시골에서는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양력 생일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옛날 이제 뭐 그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 해 양력으로 그날 음력으로 그날이 양력이다. 그래서 양력 생일로 해서 그 날짜를 생일을 지내줘. 그러니까 언니 몇 개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니어들 생신잔치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매달 첫 주에 생신잔치를 해드려요. 근데 그 주 월요일 날 어떤 어머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번 생신잔치에 우리 딸하고 손자가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자녀분이 오신대 그랬더니 생일이 아닌데 왜 와요? 그러는 거예요. 10월인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서류상으로는 2월 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많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주가 내 생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조이스가 얘기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해당되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서류상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렇죠. 호적. 운전 면허증과 여권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웨이지를 보고 하면 W2가 가는 데는 SSA로 가잖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IRS로 가잖아요. 얘네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소위 reconcile 하려고 해요. 매치해서. 매치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가 뭐가 매치가 안 되면은 그 퀘스천이 오는데 보통 2, 3년이 걸려요. 와우. 그래서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뭘 해결하려고 딱 보면 연락이 안 되고 이게 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디펜던트가 있잖아요. 디펜던트는 이제 first name, last name을 쓰고 당연히 social security number 쓰고 그다음에 이제 relationship이 어떤 건지 쓰고 parents인지 daughter인지 뭐 이걸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이제 line 3가 relationship to you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4번이 if qualifies for child tax credit이 있잖아.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나이가 이렇게 되면 얼마큼 크레딧이 적용되고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걸 이제 그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credit for other dependents가 뭐겠어요? 이게 parents 칸이 다른 거지.
페런츠가 받는 그 디덕터블은 거의 없어. 500불인가 뭐 되게 작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차일드 크레딧은 얼마나 돼? 그 2,000불인가? 이번에 내려갔어요. 우리 작년에는 뭐 이렇게 나눠줬잖아. 6개월에 뭐 6살까지인가는 뭐 얼마를 주고 뭐 3,600불 주고 3,000. 그다음에 뭐 17살 밑에까지는 3,000불을 주고 뭐 이랬는데 이번엔 다시 다 내려가서 그게 안 되고 뭐 2,000 얼마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2022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디덕션 받는 거하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하고 디덕션하고 크레딧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거죠.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텍스를 내야 되는 그 금액에서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훨씬 큰 거야. 지금 알아들었어요. 네. 네. 어머 언니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Do you understand? 그렇지. 디덕터블은 디덕션은 인컴에서 taxable 깎아주는 income에서 거, 빼주는 거고. 크레딧은 텍스에서 텍스에서 빼주는 거고. 이거 헷갈리는 분 정말 많으세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 텍스 크레딧 엄청 들었구만. 텍스 지금까지 크레딧이라는 엄청. 거는 내가 텍스를 라면 낼 끓여줘, 돈이 서당에서. 만약에 뭐 10,000불이라고 정했어. 10,000불이라고 하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애가 둘이라 4,000불이야. 그럼 세금에서 4,000불을 까주는 그럼. 거잖아. 그러니까 10,000불을 내야 되는데 6,000불을 내야 되는 거고 디덕션은 내가 총 번 돈, 세금을 내야 되는 돈. 텍서블 인컴에서 텍서블 인컴에서 그걸 빼주는 그걸 거. 빼줄게야. 그러니까 내가 텍서블 인컴이 4만 불인데 거기에서 4,000불을 빼준다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00불인데 4,000불을 빼야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 그렇지. Do you understand? 재밌구만 둘이. 조연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역할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졸리신단 말이야. 이거 세금 얘기할 때.